구매 대행을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 스마트 스토어 사입해야 될지 그리고 구매 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인지 그런 기초 오브 기초를 다룬 영상입니다. 구매 대행이 정말 1도 모르는 분들은 이 영상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구매 대행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원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중국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지, 구매 대행 했을 때 배대지라는 곳을 거쳐야 된다는데 그 배송 대행지에 있는 배송비가 붙으면 가격이 비싸지지 않는지, 배송 기간이 오래 걸려서 별로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거, 한 달 했을 때, 두 달 했을 때, 세 달 했을 때 얼마 벌 수 있어요? 이 내용까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오션은 아닌가요? 그리고 상품 소싱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매 대행은 좀 위험하다는데요. 위탁, 사입, 구매 대행 여러 가지 다 좋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오늘은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갈게요. 구매 대행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면서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구매를 대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직접 보거나 재고를 확보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고도 없고 상품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서 돈을 버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통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상품을 사진으로만 장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사진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중국 타오바오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품들의 사진을 보고 이 상품을 팔고 싶으면 그 상품의 사진을 다운을 받는 겁니다. 그 상품의 사진을 다운받아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거죠. 한국에 있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롯데온, 위메프, 티몬 여러 가지 마켓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상품을 사진을 다운받아서 한국 마켓에 올리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을 파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으로 다운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를 하나도 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기존 사입이나 위탁 같은 경우는 상품을 올릴 때 의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상품이 수요가 있을지, 그리고 수요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팔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고심해서 해야 되는데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사진을 다운받아서 제목 정하고 올리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한 가지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사진에 보시면 타오바오에서 이 사다리를 팔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가 지금 제가 들고 오는 가격은 9,000원이니까 내가 올려야 되는 마켓에는 마진을 당연히 붙여서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는 약 25,000원에 올렸습니다. 25,000원에 올리면 중국에서 구매하면 9,000원 상품을 한국에 제가 25,000원에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대 비용이 뭐가 필요하냐면 중국에서 구매하는 원가 9,000원과 한국에 배송을 보내는 배송 대행지 비용이 약 한 8,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럼 원가가 17,000원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25,000원 빼기 17,000원 하면 약 8,000원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실제로 팔다 보면 제가 가장 작은 옵션이 25,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판매될 때는 사다리가 3단, 4단, 5단짜리도 있기 때문에 7만원, 8만원 이렇게 객단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기본 구조는 상품의 사진을 다운받아서 우리 한국 마켓에다가 배송비와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간단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구매 대행이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을 우리가 재고로 사입해서 파는 구조가 아닌 구매 대행을 해주는 대행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버는 원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다리를 9,000원에 살 수 있는데 직구를 하면 되지 왜 나 같은 셀러들한테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주문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구매 대행이라는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직구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비자들이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구를 한다면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벌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직구를 하려면 타오바오 사이트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대행지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배송대행지에 물건을 나에게 보내달라는 그런 주문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상당히 귀찮아요. 배대지에 가입을 해도 처음에는 일반 사업자 회원들에게는 대부분 배송비가 저는 6,000원에 받을 거를 8,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송비 원가 자체가 구매대행 셀러가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구매대행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는 이런 과정들이 귀찮은 걸 대신해 줌으로써 비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상품을 다루다 보니까 중국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판매자들이랑 대화할 때 대부분 파파고라는 번역 사이트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는 톡톡이 있듯이 중국에는 알리왕왕이라는 타오바오 메신저가 있어요. 그럼 그 메신저를 설치를 해서 네이버 파파고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뭐 업무적인 대화만 할 거니까 사실 그렇게 회화를 많이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월화수목금토일도 한자로 제대로 모를 정도로 저는 한자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파파고를 이용하시면 전혀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할인해달라 또는 그 상품 설명서를 보내달라 이 정도만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중국어 모른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또한 잘하고 있으니까요. 배송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왜 해외 지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 구매 대행을 했을 때 배송기간이 이렇게 이루어지신다 보면 돼요. 중국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하면 배송대행지까지 오는데 이틀에서 많게는 4,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배송대행지에서 검수를 하고 한국 세관을 통과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한테 보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정말 빨라도 10일 내외, 늦으면 14일 정도까지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매 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들이 중국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저희가 마진을 붙이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한국에 구할 수 있는데도 저희가 상품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희에게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리자면 상품을 많이 깐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매대행 구조 자체가 배송기간이 10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올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소싱을 해서 올리는 게 좋아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 주변을 사물을 둘러보고 올린다면 대부분 국내에서 이미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로 들자면 여기에 보이는 마이크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에서도 다 구할 수가 있죠. 중국에서 직구를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해봤자 5,000원, 만원 이렇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마켓에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지금 보이는 이런 상품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올리는 상품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자, 예시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많이 팔고 있는 상품들 중 하나는요, 농기계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죠. 근데 요즘 날씨도 날씨인지라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농기계 중에서도 땅을 파는 기계 이런 것들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삽도 팔고 있습니다. 삽 중에서도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긴 삽들이 많아요. 저도 이걸 뭐라고 명칭을 부르기도 좀 힘들 정도로 그 삼지창처럼 생긴 삽도 있고요. 그런 삽들도 계속해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왜 팔리는지 제가 역추적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는 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대행에서 상품을 올릴 때는 무작정 많이 올리는 것보다 구매대행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품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송기간이 10일, 14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기계 말고도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뭐 타일을 자르는 기계라든지 또는 레이저 각인기 또는 뭐 레이저로 하는 그 수평 맞추는 레벨기 있죠. 그런 것들
것들도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모두 공통점에 포함되는 상품들이죠. 그래서 소싱할 때 이런 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한 달 했을 때 내가 돈을 얼마 벌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하면 몇 퍼센트 정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사업입니다. 성공 확률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실천하고 상품 업로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은 99%예요. 1%는 정말 예외의 경우이고요. 100%의 확률로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실천을 하지 않거나 확신이 없어서 하다가 중도 포기하면 성공 확률은 0%인 겁니다. 성공 확률이 뭐 30%, 40% 이거는 절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100%냐 0%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변의 셀러들을 많이 지켜온 바로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보통 뭐 2,000개, 3,000개를 올릴 때는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순이익으로 따지면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정도 제가 볼 때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한두 달 안에 그 정도 성과를 내는 과정은 저는 확실히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품을 이렇게 2,000개, 3,000개 올린다는 게 처음에 되게 낯설고, 상품을 소싱을 하는 것도 그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쉬운 사업은 아니다. 정말 끈기와 믿음, 노력 모두 다 상품 업로드 숫자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달 또는 많게는 두세 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상품 업로드도 충분히 능숙하게 될 거고, 그 정도 시점에는 상품이 2,000개, 3,000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순이익이 통상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는 충분히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반면에 돈을 하나도 못 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정말 상품을 올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으로만 가득 채웠거나, 또는 상품을 중간에 올리다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하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품을 올리더라도 구매가 생각보다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확률 문제는 아니라는 점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시작하려는 분들 중에서 이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막 잘리거나 아니면 어떤 제재를 받는 거 아닐까, 그런 궁금증이 정말로 많아요. 그 말은 회사 퇴사를 준비하면서 구매 대행을 동시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실 회사 다니면서 우리가 회사에 월급 뭐 한 200~300 이렇게 받으면서 먹고 살기가 정말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저금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부업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데 회사에서도 알 수 없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많이 받는데요. 우선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대부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나 내가 부업을 따로 하고 있는 걸 회사에 공개를 하고 싫은 분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구매 대행으로 순이익이 약 한 400만원 내외 정도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걸 회사에서 연금 보험이나 우리 4대 보험 들어가는 거 있죠, 그 금액이 좀 들어가는 게 달라지면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정말 알아봐야 되겠죠. 기존에 나가던 연금 4대 보험 금액이 좀 조정이 돼서 이거 왜 조정됐지?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파고들 경우는 알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 대행할 때 정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하면 제가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회사에서도 뭐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조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이 약 400만원 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400만원 나올 정도면 어쩌겠어요. 솔직히 회사에서 자른다면 잘라봐,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업자 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찝찝하시다면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명의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자기 친동생이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본인 명의로 했을 경우 그렇다는 점 한번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자본금은 얼마 들까요?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죠. 오늘 제가 구매대행 올인원인데 대부분 많이 하는 질문을 답변 드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 자본금을 한 500만원 정도 들고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예로 들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비자가 주문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이 사다리 계단 주문을 했는데, 자, 이거를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여기 타오바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합니다. 이 결제를 할 때는 저 개인 카드로 하겠죠. 그러면 카드 결제는 언제 하죠? 카드 대금 납부는 대부분 한 달 뒤에 하게 됩니다. 9,000원을 내 카드로 한 달 뒤에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배송 대행지라는 걸 거쳐서 고객한테 배송까지 가는 게 넉넉 잡아 15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고객이 바로 상품 수령 완료를 할까요? 모든 고객분들이 물건을 받자마자 상품 수령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고객들이 실제로 많진 않아요. 저 또한 물건을 받았을 때 상품 수령을 한 적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상품 수령을 꼬박꼬박 누르더라고요. 어쨌든 상품을 수령했다는 걸 버튼을 안 누르는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배송기간이 15일이 걸리고 배송이 도착하고 나서부터 상품 수령을 안 눌렀을 경우 한 7, 8일 정도 뒤에 자동 수령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15일에서 8일을 더하면 23일, 24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카드 결제 납부하는 날짜와 상품 수령을 해서 우리가 정산받는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정산을 빨리 해주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정산을 되게 늦게 해줘요. 그래서 판매자들 입장에서 정말 쿠팡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마켓이에요. 주문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데, 쿠팡 같은 경우는 구매 확정을 완료를 해도 돈을 바로 주지 않아요. 70%는 주고 30%는 한 60일 뒤에 줄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돈을 늦게 줍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 자본금은 정말 내가 매출액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로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신용카드 한도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라. 우리가 신용카드는 보통 뭐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구매 대행에 있어서는 신용카드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신용카드를 우리가 개인 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물건을 대신 구매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를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용자금은 현금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순이익 한 2, 300 정도 나오려면 매출액이 한 1,000만원 정도 필요하죠. 1,000만원이면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지 결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순이익 한 2, 300 정도는 내가 자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한도와 합쳐서 내 자본금과 합치면 어느 정도 회전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조언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자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확보해둔 돈이 많이 없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막상 상품을 업로드조차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물건은 팔고 나서 자금 회전은 걱정하셔도 돼요. 상품은 내가 하다가 중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은 미리 사서 고생하지 맙시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오면 돈은 어디서든 구해오시더라고요. 돈 딸리는 건 정말 좋은 걱정이에요. 치킨 장사를 해도 매출이 많이 나와서 원가가 부족한 거는 정말 어디서든 다 구하고 좋은 걱정이에요. 흑자도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억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많이 나오면 저는 좋은 고민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구매 대행이라는 게 상품을 고객이 주문했을 때 이 주문한 상품을 우리 카드로 중국에다가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 실적이 고스란히 저희에게 쌓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매출액이 뭐 2천만원, 3천만원 나오면 실제 카드 결제액이 1,000만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단지 내 사업하기 위해서 카드를 마구마구 긁는 건데 마일리지나 현금 페이백이 모두 셀러에게 고스란히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는 현금 페이백을 받기도 하고 일부는 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카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면 돈 버는 것보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 정말 재밌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마일리지 쌓이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항공 마일리지로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성수기나 비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항공 마일리지가 그냥 우리가 사업할 때 돈을 버는데 카드를 사용하는데도 마구마구 쌓이고 있는 게 정말로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 뒤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게 꿈입니다. 이 마일리지로 여행 가야 공짜로 여행 가는 느낌이 나서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카드로 사용하는 게 정말 신용카드의 큰 장점이 된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레드오션이 아닐까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레드오션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저 또한 시작한 지 1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저는 웬만한 셀러들보다는 성과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레드오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데이터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분석을 했는데 전체 시장을 1에서 100이라고 치면 전체로 봤을 때는 레드오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나 마이크 이런 것들을 팔려고 보니까 검색하는 사람도 정말로 많고 판매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레드오션이 맞으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안을 해놓은 것이 수요는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판매자는 정말 극도로 작은 상품들 위주로 올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저의 블루오션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나온 게 농기계나 건설기계 또는 운동기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 계절별로 판매되는 상품도 있고요. 그 상품이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오션 시장이 있고 레드오션 시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 모든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당연히 경쟁을 피할 수 없죠. 지금 시대에서는 독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시장을 세분화, 쪼개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매칭을 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절대 전체적으로 안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온라인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시장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충분히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레드오션인지 물어보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두 번째 답변이 있어요. 이게 셀러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셀러들 특별히 자격증도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달에서 3달 정도 노력을 지속하는 사람을 따져보잖아요. 50%가 탈락입니다. 아무리 방법이나 정말 중요한 비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다 해도 그게 개인의 노력으로 따져보면요, 2~3달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만 따져보면 50%가 필터링 돼버려요.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50명 중에 정말로 제대로 배우는 사람을 따지면 또 한 20~30% 탈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살아남는 사람은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과 본인만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익히신 분들은 20~30%가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셀러들은 3개월 뒤를 지켜보면 한 7~80%가 없어질 셀러들이에요. 상품 무수히 많게 검색되지만 7~80%는 3~4개월 뒤에 없어지는 셀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시장에 들어와서 느꼈던 점은 개개인이 한 달에 월 300 정도 버는 거는 정말 바다에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시장이 크고 개개인이 200~300 정도 버는 거는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셀러들이 많이 탄생한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뺏기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시장이 과포화된 거에 초점 맞추는 시간에 개개인의 노력에 힘을 쏟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탁, 사입, 구매대행, 온라인 마켓으로 돈을 버는 방법, 크게 이 3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워낙 각각 좋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입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구매대행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위탁 판매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매대행은 장점은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넘어갈게요. 구매대행의 단점은 우선 이 상품의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상품을 잘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셀러가 와서 A라는 상품을 똑같이 팔아도 전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만의 상품을 갖고 싶다라는 갈증을 느끼는 게 구매 대행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표권이나 사입이나 자체 제작 그런 걸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입은 물건을 들고 와서 파는 건데요. 이 사입은 장점은 뭐냐면 이 상품을 사진을 찍거나 할 때 상품의 기획이나 설명, 사진 이런 것들은 오로지 나만 하였기 때문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밖에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나처럼 사진을 찍는 사람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상품의 강점을 나만이 살리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 사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입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장점 외에도 사입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뭐냐면요. 우선 사입을 할 때 말 그대로 물건을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기본적으로 돈을 들여서 상품을 사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초기 자본금이 광고비나 기타 등등 뿐만 아니라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 물건을 선지불해서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입의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이 잘 팔리더라도 이 물건을 제작하는 회사가 나를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상품 하나의 매출이 정말 잘 터져서 나의 회사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는데 제조사에서 만약에 부품 하나가 없어서 이 상품 생산이 중단됩니다 해버리면 나는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사입 판매를 할 때 제조사에서 어떤 문제로 공급을 못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방법을 쓸 도리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자체 제작을 하려면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자체 제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시려면 사입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탁이나 사입은 장단점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면 나중에 다른 영상을 새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업마다 장단점이 있길 마련입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이나 사입 여러 가지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이 영상이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구매 대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우선 그냥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은 2-3개월 정도만 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판가름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래서 단점만 너무 보다 보면 이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꼬리를 물면서 시작조차 못하고 2-3개월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상 시작하고 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면 단점이 대부분 해결이 되거나 개선 가능한 역량이 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매 대행을 하면서 크게 단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못 느낀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단점이라고 들었던 것들을 대부분 제가 해결할 수 있게끔 바꾸어 왔기 때문에 단점을 지금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매 대행이나 사입, 위탁 어떤 걸 해야 될지 방향을 어느 정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도움될 영상 2탄을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슬이었고요. 긴 시간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